소개팅 얘기 듣고 그냥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반찬을 챙겨주는 건지 내 마음을 흔드는 건지 사람 헷갈리게 왜 그래요? 사랑도 때가 있다는데 우리는 자꾸 빗나가기만 하네요. 구독은 소개팅 신청, 좋아요는 고백 응원. 이 사랑 성사되게 도와주실 거죠? 강수 씨, 소개팅 하실래요? 그 한마디에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컴퓨터 키보드 소리만 간신히 살아있던 오전, 팀장이 뜬금없이 오강수 자리로 다가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복사기 앞에서 종이를 정리하던 한봄은 순간적으로 손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내 고향 후배가 요즘 골프웨어 회사 다니는데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아. 강수 씨 스타일일 것 같아서 괜찮으면 연락해 줄까요? 팀장은 말끝을 흐리며 씩 웃었습니다. 오강수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어색한 듯 미소를 짓고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같이 듣고 있었는데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한봄은 애써 시선을 돌리며 서류 정리를 마친 척했지만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감출 순 없었습니다. 팀장이 퇴장하고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두 사람 사이엔 미묘한 기류가 감돌았어요. 한봄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리에 앉았고 오강수 역시 모니터를 바라본 채 커피잔을 손에 쥔 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그저 무언의 시간만이 흐르고 있었죠. 그래, 상관없지. 나랑 무슨 사이도 아닌데. 오강수 씨가 누굴 만나든 그건 그 사람의 자유고 그렇게 되뇌이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지만 가슴은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키보드를 치는 손은 계속 엇박자를 냈고 화면에 보이는 문자들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한봄은 속으로 또다시 중얼거렸죠. 그래도 소개팅 한다는 말은 듣기 싫었는데 이런 감정도 사치일까요? 아닌 척 웃는 것도 아무렇지 않은 척 모른 채 하는 것도 참 어렵기만 한 날이었습니다. 지우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안 지우면 더 아플 것 같고 한봄은 조용히 태블릿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오강수의 얼굴을 정성스레 그린 스케치가 남아 있었죠. 화면을 켰다가 삭제 버튼 위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취소. 눈썹을 찌푸린 채 몇 번을 고민하던 그때 문이 똑똑 열리며 마광숙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한봄아, 밥 먹었어? 오늘 냉장고에. 순간 놀란 한봄은 벌떡 일어나며 태블릿을 침대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 동작에 오히려 더 눈길이 간 마광숙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눈매를 좁히며 슬쩍 침대 위를 힐끗 봤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강수 도련님이야? 한봄은 괜히 팔짱을 끼며 시선을 피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광숙은 벌써 태블릿을 손에 들고 확인 중이었습니다. 이거, 이 사람, 이 눈썹, 이 역광대, 강수 도련님 맞잖아. 아이고 세상에. 언제 이렇게 가까워졌어? 나는 몰랐어. 아니에요. 그냥 혼자 생각하다 그린 거예요. 진짜 아무 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비밀을 들킨 게 아니라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더 창피해요. 한봄은 결국 고백처럼 말했습니다. 그냥 저 혼자만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빠나 강수 씨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혼자만의 착각이면 너무 창피하니까요. 마광숙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씩 웃었습니다. 알았어. 여자들끼리는 그런 거 지켜줘야지. 절대 아빠나 도련님한테도 말 안 할게. 근데 한봄아, 너 진짜 예쁘게 웃고 있다? 갑자기요? 그래, 좋아하는 사람 생긴 여자의 얼굴이야. 그 얼굴이면 쟁취해야 돼. 요즘 세상에 누가 고백하면 어때? 먼저 안 하면 뺏기더라. 어머 진짜 왜 이러세요? 한봄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고 마광숙은 엄마가 응원한다며 손가락 하트를 날리며 방을 나섰습니다. 한봄은 그대로 침대에 앉아 다시 태블릿을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죠. 그래도 나 혼자 좋아하는 거면 괜찮겠지? 지금 내가 누굴 좋아하면 안 되는 상황 아닌가? 밤이 깊어지도록 사무실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야근이라는 핑계로 모두가 퇴근한 자리에 남은 오광수는 커피가 식는 줄도 모르고 모니터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죠. 스크롤을 내리는 손끝은 무기력했고 어느새 시선은 텅 빈 화면을 향해 있었어요. 문득 한봄이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다가 또 무겁게 가라앉았죠. 좋아하는 감정은 분명 있었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었거든요. 사랑도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장미애, 독고탁, 독고세리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먹먹했어요. 장미애와 세리는 남편과 아버지의 구속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져버린 상태였죠. 그 한복판에 자신이 있었고
지금은 오롯이 그들의 보호막이자 버팀목이 되는 것에만 집중하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어쩌면 모든 게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들은 아닐까 자책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오강수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내가 힘들다 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언제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죠. 그런데요. 그런 생각조차도 결국은 자기 마음을 외면하는 일이었어요. 자신의 상처는 외면한 채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는 생각으로만 버티는 삶이었죠. 그래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좋아해도 되는 걸까? 그 사람한테 기대도 돼? 아니지. 나는 그런 감정 가질 자격도 없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조차 몰랐던 오강수. 그래서 사랑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게다가 한봄은 LX그룹 회장 한동석의 딸이죠. 그리고 그 한동석과 얼마 전까지 형수님이라 불렀던 마광숙이 결혼을 하면서 한봄은 이제 가족의 가족 같은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오강수는 괜히 그 사실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감히 좋아해도 되는 사람일까? 그저 마음만 간직하고 있는 게 한봄을 위한 배려이자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이라 믿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한봄과 마주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끼곤 했습니다. 그 웃음이 사치인지 위로인지 오강수는 아직 모른 채 조용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잠깐 눈을 감은 그 순간 한봄이 강수씨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짧은 호명이 어쩌면 그가 하루를 버티게 한 힘이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날 밤 오강수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작은 한숨만 몇 번 내쉰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하는 마음보다 지금은 책임이 더 컸던 날이었죠. 이러면 안 되는데 더 좋아지잖아요. 며칠째 오강수의 소개팅 이야기가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한봄은 요즘 들어 부쩍 멍한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겠지 싶었지만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반복하는 자신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죠. 출근해서도 집중이 안 돼 같은 문장을 몇 번이고 베풀이에 읽으며 괜히 동료들에게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머릿속에는 오강수의 그날 표정과 말투, 그리고 진짜 소개팅을 하겠단 건가 하는 물음만 계속 맴돌았죠.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 식당으로 내려간 한봄은 식판을 들고 무의식적으로 반찬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 고를 때마다 눈앞이 흐릿했고 입맛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한봄의 모습을 보고 다가온 오강수는 살짝 웃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한봄씨, 지난번에 이 반찬 좋아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등가지볶음을 한봄의 식판 위에 올려주었죠. 그 짧은 순간 한봄은 심장이 2배는 빨리 뛰는 것 같았습니다. 별거 아닌 행동인데도 온 신경이 곤두서고 괜히 들뜬 마음이 들키진 않았을까 혼자 불안해졌죠.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작게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이상하리만치 따가웠고 식탁 위로 흐르는 묘한 기류가 느껴졌거든요. 둘이 사귀는 거야? 뭐 반찬 챙겨준 거 가지고 거기까지 가고 그래. 속삭이는 소리에 한봄은 금세 불편함을 느꼈고 결국 밥을 거의 먹지도 못한 채 조용히 자리를 떠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한봄은 문득 자신의 마음이 어디까지 왔는지 되짚어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 마침 오강수가 올린 업무 보고서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잘했네 한마디로 끝냈을 텐데 괜히 트집을 잡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표현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아요? 좀 더 자연스럽게 고쳐주세요. 말투는 생각보다 날카로웠고 오강수는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죠. 그런 그의 표정을 본 순간 한봄은 스스로가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이든 감정이든 선을 못 지키겠어요. 결국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한봄은 회의실이 아닌 복도 끝 창가에 멈춰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흐린 하늘과 바람에 날리는 낙엽이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죠.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흘러나왔고 감정은 자꾸만 오강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이었지만 그렇다고 솔직해질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 감정을 간직한 채 일해야 하는 지금 상황이 한봄에게는 너무도 버거웠고 그녀는 그저 조용히 마음을 추스르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형, 나 지금 이 마음 맞는 걸까요? 밤늦은 시간 술도가의 마당 한켠에 불이 켜진 채로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오천수와 오광수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묘하게 따뜻하면서도 무거웠죠. 먼저 입을 연 건 오광수였습니다. 형, 나 말이에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천수는 말없이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다 맥주잔을 가볍게 들어 한 모금을 넘겼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한봄 씨지? 그 짧은 물음에 오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던 강수였기에 그 조심스러운 고백 하나에도 오천수는 그 마음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죠. 내가 뭐라고 말하면 그게 위로가 될까 싶다. 오천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고 오강수는 그런 형에게 조심스레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겁이 나서 못 시작하는 사랑도 있어요. 오강수는 자신이 처한 복잡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장미의 독고탁 그리고 세리까지 자신이 겪고 있는 혼란에 대해 숨김없이 털어놓았어요. 남들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지만 오천수 앞에서는 한결 편하게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진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돼요. 잠시 후 부엌 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미순과 지옥분이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뒷정리를 하다 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무심한 듯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편 따져가며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이야. 문미순의 말에 지옥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죠. 사랑도 타이밍이에요. 강수 도련님. 망설이다 놓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두 형수의 말은 경험에서 우러난 진심이었고 그 말은 오강수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오강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늘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저 좋아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할 수도 있다는 걸 조금은 믿고 싶어졌습니다. 회장 딸이 서민 체험하러 왔다던데? 조용하던 회사 복도에 웅성거림이 번지기 시작한 건 그날 아침부터였습니다.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글이 올라온 이후 직원들 사이에선 LX그룹 한 회장의 딸이라는 말이 빠르게 퍼졌죠. 한봄이 그 주인공이라는 이야기는 금세 사무실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정확한 사실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사람들은 반응부터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낙하산이었다는 거야? 서민 체험하러 왔다던데? 우린 체험 아니라 매일 전쟁인데. 그날 티타임, 한봄의 자리는 어쩐 일인지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 함께 커피를 마시던 동료들은 괜히 바쁜 척 자리를 피했고 혼자 남겨진 한봄은 조용히 종이컵만 만지작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뒤에서 들리는 수근거림이 또렷하게 들렸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회장 딸이면 다른 거지 뭐. 그 순간 맞은편에서 오강수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도 무언가 듣고 있었는지 걸음을 멈추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요, 저 말 좀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삽시간에 조용해졌고 오강수의 목소리는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한봄 씨는 실력으로 이 회사 들어온 사람입니다. 회장님 따님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더 눈치 보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가 말을 이어가자 어색한 기류 속에서도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성격 아시잖아요. 그런 분이 딸이라고 자리 하나 뚝 떼어줄 분은 아니죠. 전공자니까 들어왔겠지, 이 사람아. 어휴, 또 괜한 오해했네. 누군가 어색하게 중얼거리며 분위기가 누그러졌습니다. 바로 그 장면, 한봄은 복도 끝에서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발걸음을 멈춘 채 굳은 얼굴로 서 있었고 그러다 이내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사람 내 편 들어줬다. 아무도 안 그러는 줄 알았는데 한봄은 그 자리를 조용히 벗어나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한봄 씨? 한봄 씨 울었어요? 저녁 노을이 지는 옥상,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회사 건물 위층,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그곳에 한봄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는 아직 붉었고 멍하니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누가 다가온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복도 끝에서 들었던 오강수의 말이 귓가에 반복되고 있을 뿐이었죠. 그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한봄 씨 울었어요? 고개를 돌리니 오강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잔뜩 묻어 있었죠. 사람들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요. 한봄 씨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제가 제일 잘합니다. 한봄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웃음보다 먼저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줘요? 그 말에 오강수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하니까요. 한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한봄은 깜짝 놀란 듯 눈이 커졌고 작게 되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오강수는 천천히 그녀 앞에 다가가 섰습니다. 소개팅 안 받겠다고 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마음이 향하는 대로 한 번은 가보고 싶더라고요. 한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오강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시선이
지금까지의 모든 오해와 상처를 씻어내는 듯했죠. 이 순간부터 숨기지 않을게요. 한봄 씨, 저 당신 좋아합니다. 그날 저녁 회사 옥상 위에 있던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보며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은 지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선 새로운 무언가가 떠오르고 있었죠. 사랑은 어느 날 불쑥 찾아온다고들 하죠. 하지만 한봄과 오강수에게 사랑은 서로가 상처 입은 채 조심히 걸어간 길 끝에서 살며시 마주 잡은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오해도 많았고 망설임도 깊었지만 결국 용기를 낸 쪽은 오강수였고 그 마음을 받아준 사람은 한봄이었죠. 누가 LX 회장 딸이라 했나요? 누가 복잡한 집안 사정이라 했나요? 사랑 앞에서는 다 소용없다는 걸 오늘 이 두 사람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회사 옥상에서 본 저녁 노을은 한봄에게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죠. 하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다음 이야기 기대되시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회차에서 또 만나요.